대면하는 게 과연 필요할까 아닐까, 필요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별로 안 중요합니다. 대면을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 관계가 개선됐냐 마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연이 크게 나누면은 이제 학교 폭력의 경험, 따돌림의 경험, 이런 게 하나 있고, 그거를 집에서 표현을 해도 반응이 또 상처가 되는 요 두 가지,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유행처럼 한 사람 정해서 일주일씩 왕따 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그 경험조차 트라우마였다. 그쵸? 이게 정말 좋지 않죠. 힘들었던 건 맞는데 나 자신도 어리석었던 것 같다라는 자책의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 때문에 어리석었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인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을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평생의 마음에 박힌다. 가족마저 지지가 아니라 외면했으니까 너무 답답했을 것 같다. 초등학교에 아버지가 교직원이라서 선생 직원들이 저를 다 알고 성적도 알고 아빠가 쪽팔린다고 저를 많이 때렸어요. 어머니도 비슷했어요. 그런 강압적인 모습과 주변을 더 살폈던 모습에 저도 너무 상처여서 부모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부모님이 선생님인 경우에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아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같은 학교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부모님도 모르게 자식을 많이 강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제 부모님이 오너인 그런 기업에 취직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금수저다 이런 식으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당사자는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 혹여나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못하거나 하면 부모님께 뭔가 해가 갈까봐 굉장히 스스로를 많이 억압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을 억압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는 사실 개별적인 독립적인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꾸 연결되면서 상처가 배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계속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참 많고요. 가족에 대해서 복합적인 감정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엄마도 사람이고 실수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에라도 꼭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대면을 해봤는데 엄마는 기억도 안 난다 하거나 노파심에 그랬다 정도의 답변이 다였다. 나는 15년 넘게 힘들다가 대면한 건데 돌아오는 답변이 그런 말뿐이었다. 그래도 대면은 필요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대면하는 게 과연 필요할까 아닐까. 필요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말씀해 주신 것 때문이에요. 딱 내가 기대하는 거에 무조건 못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아주 디테일한 기억과 사과지만 기억조차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기억이 또 다른 분도 많고요. 기억을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먼저 제시하고, 나도 그때 힘들었다, 또는 나는 지금 그때 그게 아니라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자식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본인 입장을 먼저 변호하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 사과로 이어지지 않고, 사과를 말로 하더라도 진정성이 안 느껴지겠죠. 사실은 부모와 내가 대면을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 관계가 개선됐냐 마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뭐 좋고 나쁘고 자체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부분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엄마와 나의 지금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와 관련해서 내가 예전부터 경험했던 그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제한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포커스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부모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 상처 경험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 주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근데 또 부모의 입장을 또 따로 들어보면, 또 부모가 또 상담을 하는 경우, 자식 때문에 힘든 경우를 또 들어보면 부모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자기의 생활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심리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힘드냐는 부모님이 이거를 뭐 사과하냐 이해하냐랑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힘들면 그건 힘든 거고요. 내가 힘든데 부모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든 대수롭지 않게 대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자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고요.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초, 중, 고 학창시절일수록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대하는 부분에 의해서 나의 감정을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래서 나는 되게 힘들었는데 부모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 이게 되게 헷갈려져요. 내가 가진 감정에 있어서 의구심이 자꾸 들고 확신이 안 들고,
조심스러워지고, 자꾸 이게 맞을까? 내가 너무 한 거 아닐까?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객관화하려고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축되고, 오늘 사연처럼 이게 이제 따돌림이나 이런 관련된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 괴롭힘 당한 것과 관련된 부분인 경우에는 이게 더 크죠. 분명히 너무너무 힘든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느낀 감정 자체가 억압이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이제 더 길게 가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성추행이나 성과 관련된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를 역시 표현하기도 물론 쉽지가 않고요. 정말 맘먹고 표현했는데 반응이 공감의 반응이 아니었을 때, 이제 오늘 사연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정말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이상했다. 벽에다가 얘기하는 느낌 같았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굉장히 비참했다. 내가 제일 믿었던 엄마한테 외면당한 기분이었다. 이제 물론 괄호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그때 엄마와 아빠가 불화 때문에, 엄마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디테일하게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여유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식이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힘든 경험을 이제 얘기했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당황을 해요. 그래서 내 이렇게 당황스럽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요동치는 감정을 자식한테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벽을 막 칩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반응이지? 말을 안 듣는 건가? 벽에다 얘기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게 굉장히 감정을 잘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게 너무 덜하지도 않게, 중간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반응을 또 반대로 크게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막 난리를 쉽게 말하면 치면은 그거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한테 또 말을 안 하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오늘 사연처럼 이제 벽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외면하는 느낌을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본인한테는 중학교라는 경험이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지는 그 친구로 인한 그 여파가 중학교 때도 계속 있고, 관련돼서 이제 친구 관계도 적응을 못하고, 이 적응을 못하면 성적도 당연히 망쳐버리게 되죠. 왜냐면 공부라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동기도 안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망쳐버린 느낌이 중학교 때 있기 때문에 그 중학교라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중학교가 있는 동네가 싫을 정도, 진짜로 이렇게 돼요. 근처만 가도 그때 감정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죠. 그렇게 재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장소나 아니면 뭐 중학교 때 얘기만 듣거나, 또는 그냥 TV에서 중학교 얘기만 들어도 그냥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것만 가지고 그때 같은 경험을 감정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회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고 싶어요. 그런 요구를 부모님이 단큐에 거절한 게 물론 상처가 되겠지만, 이게 회피라는 게 사실은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가더라도 또 해결되는 건 아니긴 해요. 어느 동네에 가든지 중학교라는 건 또 있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때 경험과 관련된 단서를 또 마주하게 될 수가 있고요. 교복을 볼 수도 있고, 뭐 그 학교 후배를 볼 수도 있고, TV에서 그런 따돌림 경험이 이슈가 되는 뭐 뉴스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다 나한테는 단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은 더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는,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거나 또는 이사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를 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우선은 얼마나 힘들면 이사를 가고 싶은지, 왜 이사를 가고 싶은지, 지금 그 학교를 지나치기만 해도 어떤 감정들이 드는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들어주고 그때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고 그거에 공감해주고, 이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모의 역할, 주변의 지인의 역할,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상담을 해도 그걸 하는 거고요. 무조건적인 그때 경험과 관련된 거를 지지해주는 거, 편이 되어주는 거, 그래야지 그 감정이 조금씩 덮어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돌이켜볼 수 있게 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받는 감정으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고요. 그렇게 외상을 재구성하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말을 했었을 때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말을 했었을 때 오히려 더 공감을 안 해준다, 오히려 내 탓을 한다, 거절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게 더 큰 상처로 더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잘 이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은
조금씩 회복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연 읽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요청을 드린 거예요. 많은 격려와 공감과 위로를 채팅으로 부탁드린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집단 치료를 하셨나 봐요. 근데 학교 폭력 집단 상담에서 만난 동생과의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힘든 걸 경험하신 얘기가 나오죠. 비슷한 경험을 한 동생인데 그 동생은 엄마를 원망을 하지 않더라. 왜냐면 자기가 7살 때 아빠가 집을 갑자기 나가서 엄마는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탓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빠는 원망하지만 엄마는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 난 뭐냐, 상황은 비슷한데 이 동생은 엄마 원망 안 하는데 나는 엄마 원망하고 있네, 나는 쟤보다 못되고 덜된 인간이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렇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정은 주관적인 거라서 상황이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 동생이 오히려 자기 감정과 더 가깝지 않은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거죠. 엄마가 아무리 그때 아빠가 집을 나가고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었다 한들 그거는 엄마 사정이에요. 그것이 내가 엄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없는 거예요. 별개예요, 별개. 감정은 주관적인 거라니까요. 객관적으로 이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감정은 조금 덜 해야지 이게 맞는 감정이고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맞는 거죠. 그거랑 상관없이 내 감정이 원망이면 그냥 원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아니에요. 그냥 원망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인 감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감정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벽을 쳐요. 벽을 칠 이유들은 너무 많죠. 엄마 상황도 이제 힘들었던 상황이 있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벽 쳐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하고 더 멀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여파도 더 길어지는 거고. 엄마한테 말해봤자 엄마는 너 대체 언제까지 그런 말 해서 엄마 입 막을래? 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본인도 자꾸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또 부모에 대한 상처를 겪으면서 그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이 막 올라오는 순간에 정말 막 부모한테 욕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막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끝나자마자 또 죄책감이 다가옵니다. 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근데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정말 이 모양 이 꼴인 분들은 그런 후에 이런 죄책감을 안 갖죠. 저도 상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게 겉으로 보는 행동만 봤을 때는 부모한테 뭐 이렇게 막 하냐,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정을 잘 들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잘 헤아려보고 그 상처를 잘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또 잘하고 싶고 자기도 좋은 자식이 되고 싶고, 근데 이게 또 안 되니까 더 힘들고, 이런 괴리감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내 편이 돼야 된다. 내 편이 내가 된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아니다. 그렇게 내 편이 되어서 내 감정을 잘 추스리고 헤아리고 내 감정에 타당성을 부여해야지 내 감정이 해소가 되고, 그래야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내 삶에서 이 영향권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래야지 오히려 그 당사자한테도 조금 더 내가 보기에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특히 부모에 대해서는 이런 양가 감정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 내 마음에 그냥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연 쓴 것부터가 억압으로부터 조금씩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 사연 써줘서 고맙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유유 슬퍼요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힘든 경험 많이 하셨지만 본인의 이런 힘든 경험 안에서 사이사이에 아주 디테일한 감정들을 그래도 잘 인식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표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으신 분인 것 같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한테 집중을 계속 하시면 조금씩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내가 이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망과 분노가 좋은 에너지로 바뀌고 이게 아니라, 이 원망과 분노를 본인 안에서 잘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소를 하면은 앞으로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좋은 에너지로 바꾸고 뭐 좋게 되고 막 이렇게까지 굳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분리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본인한테 집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제가 늘 강조드린 정말 믿을 사람한테 털어놓는 거, 그게 없으면 일기라도 쓰는 거, 가장 시간 비용 효율적인 건 상담,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분리가 되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권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앞으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감정 경험과 상관없이요. 이전에 나를 괴롭힌 그 친구와 관련된 감정 경험과 상관없이요. 가영님 꼭 회복되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본인 마음에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